자, 그러면 이론 콘크리트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콘크리트 시험에는 크게 강도, 압축, 인장 강도, 힘 강도, 그리고 플러스로 비파괴 시험하고 관련된 반발 강도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론은 3가지만 했었고, 반발 강도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을 할 때 용기를 3층으로 나누어서 넣는데 한 번 넣고 다질 때 몇 번 다진다고 했습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3층에 25회다. 자, 2번 단면적이 80mm 제곱인 강봉을 인장 시험에서 항복점 하중이 2560kg고 최대 하중이 3680이라고 했을 때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 자, 보통 인장 강도 구할 때 파이 dl 분의 2p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얘는 직접 인장 강도가 아니라 한렬 인장 강도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장 강도로 압축 강도랑 같은 공식이에요. 면적분의 힘으로 합니다. 자, 면적은 80mm 제곱이고 하중이 2개 나와 있죠. 항복점과 최대 하중. 강도를 구할 때는 최대 하중을 구합니다. 그래서 3680kg 해서 46.0.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인장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를 성형 후 몇 시간 내에 몰드를 떼어내는가? 자, 이렇게 몰드에다가 콘크리트를 넣고 굳기를 기다린 다음에 타령, 떼어내야 되는데 몇 시간에서 몇 시간 내에 떼어낸다고 했었죠? 16시간에서 48시간 또는 3일 이내에 타령시킨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건 24시간에서 48시간이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압축 강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50mm 이하인 경우 시험용 공시체를 지름은 15cm를 원칙으로 한다. 시험용 공시체 크기가 2가지 사이즈가 있다 했죠. 지름이 100mm짜리인 경우와 150mm짜리인 경우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언제 150mm를 사용하냐고 했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몇 이상일 때? 40mm 이상일 때는 150mm를 쓴다고 했는데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50mm 이하인 경우면 40mm도 거기에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체의 지름이 15cm인 걸 사용한다. 자, 맞고요. 4번 시험기의 가압판과 공시체의 끝면은 직접 밀착시키고 그 사이에 쿠션젤을 넣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공시체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강도를 주기 위해서 압력을 위에부터 주어서 누를 거예요. 그거를 가압판이라고 하는데 이 면과 공시체 끝면이 직접 밀착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강도가 닿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4번 시험기에 하중을 가할 경우 공시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똑같은 속도로 하중을 가한다. 자, 처음에 10메가파스칼로 주었다가 그 다음 10.6, 11.2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간격으로 하중을 가해야겠죠. 그래서 하중을 가하는 정도가 0.6에서 0.4 메가파스칼 사이로 하중을 증가시키라고 했었습니다.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주면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하중을 가한다고 했었고, 한번 볼게요. 시험체를 만든 후 몰드를 떼어내는 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위에서도 했는데 16시간에서 48시간.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워커빌리티랑 반죽 질기를 측정합니다. 답은 4번이고,
자, 그러면 반대로 워커빌리티가 뭐라 했죠? 콘크리트를 비비고 작업할 때 얼마나 쉬운지 작업의 난이도고, 이때 총 사용하는 실험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슬, 구, 흐, 비, 리. 슬럼프 시험, 구간입 시험, 흐름 시험, 비비 시험, 리몰딩 시험. 얘는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나번. 6번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식체를 사용하기 전에 양생시키는데 양생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해당하는 건 답번이 되겠네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라는 건 마이너스 시키면 18도고 플러스 시키면 22도니까 그거랑 비슷한 범위인 4번. 자, 7번 볼게요. 콘크리트 강도에서 압축, 인장, 휨이 있는데 휨 강도 시험에 사용하는 몰드.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축이랑 인장은 같은 모양을 사용하는데 원 모양이라 했죠. 원주형. 지름이 100mm짜리면 높이는 200. 그리고 지름이 150mm면 높이는 300. 이게 압축과 인장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휨은 원주가 아니라 사각형, 그걸 각주라고 했습니다. 각이 져 있어서. 저 크게 2가지였죠. 150, 죄송합니다. 각주라고 했었는데 폭 150에 높이 150, 그리고 전체 길이 530이거나 또 하나는 폭 100, 높이 100, 전체 길이 380. 그래서 휨강도 시험에 사용하는 몰드의 규격으로 적당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슬럼프 시험 8번 볼게요. 슬럼프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슬럼프 시험에 사용하는 콘의 크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윗지름이 100mm, 300mm, 밑에는 200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넣을 때는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1층 넣고 25회 다지고 2층 넣고 25회 다지고 3층 넣고 25회 다져서 넣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콘 안에 채우고 나서 콘을 벗기는데, 자, 콘을 벗기는 작업, 이거 벗기는 것만은 얼마나 걸리냐면 2초에서 3초 사이에 벗겨야 돼요. 얘를 확 2초에서 3초 사이에 바로 빼야 돼요. 그래서 나번 보면 슬럼프 콘을 벗길 때는 2초에서 3초. 근데 이 안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벗기기까지 총 작업 시간은 몇 분이라고 했었죠? 3분입니다. 자, 가번 볼게요. 슬럼프 콘에 시료를 채우고 벗길 때까지 총 작업 시간은 3분이다. 자, 그래서 옳은 건 가번 틀렸고 나번 틀렸고 슬럼프 콘의 높이 몇이라 했죠? 300mm, 30cm. 맞죠? 물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슬럼프 값은, 자, 물이 많다는 건 콘크리트 반죽이 물처럼 잘 흐르죠. 그러면 얘가 잘 흐를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 값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답은 4번이다. 자, 9번 비파괴 시험입니다. 비파괴 시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괴시키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파괴시키지 않고 방사선이나 초음파, 슈미트 해머 등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지 않는 거는 방사선 맞고 초음파 맞고 슈미트 해머 맞고, 답원의 공기량 측정법은 내가 이 내용을 모른다 해도
말 그대로 공기량 측정법은 콘크리트 안에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비파괴랑 관련이 없겠죠. 답은 답번입니다. 자, 10번. 이거 앞에서 했었죠. 슬럼프 콘의 높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윗지름이 몇이라고요? 10cm, 100mm. 밑에 지름은 2배, 20cm. 높이는 30cm다. 답은 답번. 자, 11번.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치수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40mm 이하일 때 원칙적으로 지름과 높이는 몇 cm짜리로 하냐 얘기했었죠. 지름 15 곱하기 높이 30. 자, 40mm가 기준일 때는 15에서 30cm고, 그럼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름이 10cm고 높이가 20cm짜리인 것도 있었죠. 이건 언제 쓴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그거보다 작을 때, 25 이하일 경우에는 이걸 쓰는데, 40mm일 때는 15cm짜리를 쓴다. 자, 그리고 12번은 휨 강도에서 다짐 횟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준으로 얘기했었는데 10cm 제곱당 1회 다지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80cm면 몇 번 다져야 돼요? 면적이 80cm 제곱이면 기준 10cm 제곱으로 나눠서 다짐 횟수는 8회 다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뒤에서도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13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서 일정한 온도로 수분 양생을 할 때 온도는 몇 도인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죠. 근데 이게 답이 없어. 그러면 비슷한 걸 골라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뀐 건데 문제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14번도 계속 했었죠. 몰드. 틀에다 콘크리트를 넣고 양생 후에 얘를 이제 타령 꺼낼 거예요. 언제? 16시간에서 48시간 이내. 답은 라번입니다. 자, 15번. 워커빌리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널리 쓰이는 거. 자, 5가지 있다 했죠. 워커빌리티랑 관련된 시험이 5가지. 슬, 럼프, 구, 관입, 흐름, 비, 리, 몰딩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제가 외우는 순서를 슬, 구, 흐, 비, 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슬럼프 시험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커빌리티와 관계가 있는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답은 슬럼프 시험이다. 자, 16번.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 지간의 3등분 중앙부에서 파괴되었을 때 최대 하중이 파괴될 때 하중이 33,000이래요. 그럼 그때 휨 강도는 얼마인가? 공시체 크기가 150, 150, 530이래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폭, 여기가 B, D, L 순서라 했죠. 폭이 B 150, 높이 D 150, 그리고 전체 길이가 530인데 그 중에서 지간이 450mm래요. 지간이라는 거는 양쪽에 힌지라고 부르는 이 받침대 사이를 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3등분 시켜서 중앙부에 힘을 계속 주는데 파괴될 때 하중이 33,000N이래요. 그럼 휨 강도는 얼마일까? 자, 압축 강도는 A분의 P,
인장 강도는 두 가지 있다 했죠. 얘도 A분의 P랑 파이 DL분의 2P인데 이게 할열, 그리고 얘는 직접, 그리고 휨은 BD 제곱분의 PL이다. 공식 외우시면 보면 BD 제곱분의 PL, 휨 강도 시험 공식 BD 제곱분의 PL, 공식만 외우면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B가 150mm, 150mm 곱하기 높이 150mm, 150mm의 제곱분의 하중, 파괴될 때 최대 하중 33,000이라 했죠. 33,000 뉴턴 곱하기 지간 L은 450mm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4.4 메가파스칼. 자, 선생님 여기 L에 이 공식 L에 이거 450을 넣는 거예요? 530을 넣는 거예요? 하는데 530은 전체 길이고 L 450은 지간입니다. 지간은 시험할 때 사용되는 부분.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L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진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공식 꼭 외우고. 자, 17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공기 함유량 시험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멘젤형 공기량 측정기를 사용해서 시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수주 압력법. 얘는 외울게요. 멘젤형 하면 수주.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휨 강도 시험할 때 몰드를 만드는데 몇 층으로 나눠서 콘크리트를 채우느냐. 자, 압축과 인장 같은 경우에는 원주형이고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각 25회씩 다지라고 했어요. 근데 휨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각주형이죠. 각주형이고 얘는 3층이 아니라 2층으로 나눠서 콘크리트를 넣는데 한 층 넣을 때마다 다짐 횟수, 아까 이거 기억나요? 10cm 제곱당 한 번 다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면적은 어디 면적이냐? 우리가 하중을 여기에 가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윗면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B, D, L이라고 했었고 B가 150, D가 150, L이 530.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은 가로 530 곱하기 폭 150이겠죠. 그래서 하중이 가해지는 휨 강도 면적은 15cm로 바꿀게요. 15cm 곱하기 53cm입니다. 계산하면 795cm 제곱. 즉 강도가 가해지는 이 부분이 795cm 제곱인데 우리가 다질 때 기준이 10cm 제곱당 1을 다지라고 했어요. 그럼 면적 얘를 기준인 10cm로 나누면 79.5, 즉 79.5회를 다져야 되는데 79.5회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보다 반올림을 해서 결국 80회 다진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압축 강도랑 인장 강도는 3층 25회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휨 강도는 공시체를 만들 때
2층은 정해져 있어. 1층, 2층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다짐 횟수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떻게? 1번 면적을 구한다. 여기 L이 530, B가 150 해서 B 곱하기 L 해서 15cm 곱하기 53cm 하면 795cm 제곱. 근데 10cm 제곱당 한 번 다지니까 795cm 제곱을 10cm로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면 79.5인데 이걸 반올림하라고 했죠. 그래서 80회. 그래서 2층으로 나누는데 한 층당 80회씩. 답은 4번. 얘는 꼭 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19번. 공기량 측정법에 속하지 않는 거. 공기량은 세 가지 있다 했죠. 부피, 무게, 압력. 관련 없는 건 가번의 양생법이다. 자, 2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공기 함유량 시험에서 공기량, 겉보기 공기량, 골재 수정 개수는 각각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퍼센터지로 나타냈대요. 압력계의 공기량 눈금을 측정해보니 겉보기 공기량이 6.70%다. 근데 수정 개수가 1.20%면 실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얼마인가?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콘크리트를 겉으로 봤을 때 공기량이 6.70% 정도 들어있대.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겉으로 본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야 돼. 얼만큼? 수정 개수만큼 빼주라고 했습니다. 답은 5.50%. 자, 21번 볼게요. 계속했죠. 슬럼프 시험 기구 콘의 크기. 이건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윗면이 몇 cm? 그쵸? 10cm. 그리고 밑에는 2배. 20cm. 높이는 그쵸? 30cm. 그래서 밑면의 안지름 10cm, 윗면의 안지름 20, 높이 30cm. 답은 지금 문제 글을 잘못 봤네. 밑면 20, 윗면 10, 높이 30. 2번이다. 자, 22번 볼게요. 완성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알고자 할 때 쓰이는 방법은 표면 경도. 콘크리트 표면의 경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암기할게요. 23번. 슬럼프 시험의 목적. 계속했죠. 반죽 질기, 워커빌리티. 24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에서 워싱턴형 공기량 측정기를 사용할 때 하는 공기량 측정법은 공기실 압력법이다. 두 가지 있었죠. 아까 멘젤형이 있었고 지금 워싱턴이 있어. 멘젤형은 수주, 워싱턴형은 공기실. 암기하시고 25번. 자, 얘는 안 할게요. 아니까. 자, 26번. 블리딩 시험 결과 마지막까지 누기한 블리딩에 따른 물의 용적. 콘크리트에서 블리딩에서 올라온 물의 용적 양이 76cm 세제곱이고 그때 콘크리트 윗면 면적 A가 490cm 제곱이다. 그럼 블리딩 양은 면적분의 부피가 1cm 제곱당 얼만큼 물이 블리딩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계산하면 0.16.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27번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간접 시험으로 적당한 거. 자, 인장 강도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 했죠. 직접과 활렬.
근데 직접 시험하지 못할 때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활열 또는 같은 말로 쪼개 인장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 자, 28번. 얘도 넘어갈게요. 워커빌리티. 29번. 인장 강도 시험 시 지름이 100mm 그리고 길이가 200mm인 공시체에 하중을 15만 가했더니 파괴됐을 때 인장 강도. 하중 양쪽에서 15만. 자,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인장 강도 공식은 파이 dl 분의 2p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지름 100mm 곱하기 길이 L 200mm 그리고 하중은 2 곱하기 15만 뉴턴. 계산하면 4.78메가파스칼이다. 자, 얘도 했었습니다. 슬럼프 시험용 몰드의 크기. 슬럼프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31번.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할 때 원주형 공시체 제작 시 캐핑이란 작업을 합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캐핑이라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 할 때 이제 몰드에서 가져와가지고 콘크리트에 힘을 가하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서 힘을 가하는 가합판이 있어요. 힘을 주는. 이 여기랑 여기 콘크리트 윗면이 밀착되는데, 캐핑이라는 거는 그 콘크리트의 윗면을 잘 깨끗하게 마무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왜 해요? 여기가 막 지저분하면 힘을 주어도 실험이 제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표면을 잘 다듬어서 유용한 좋은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한 거다. 라번. 32번.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서 시료를 슬럼프 콘에 채워 넣을 때 약 3분의 1씩 되도록 3에 나누어서 채우는데 3분의 1이란 건 뭐라 했죠? 자, 이 얘기예요. 슬럼프 콘을 3층으로 나눈다 했죠. 1층, 2층, 3층. 근데 이 콘의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갈 전체 양의 3분의 1씩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층 높이, 2층 높이, 3층 높이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전체 100cm 세제곱, 이건 3으로 안 나눠지니까 만약에 90cm 세제곱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실험하려고 하면 처음에 여기 넣을 때 그거의 3분의 1, 30을 넣고 그거의 3분의 1 또 30 넣고 그거의 3분의 1 넣고 해서 부피, 용적의 3분의 1씩을 넣는 겁니다. 높이의 3분의 1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33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할 때 몰드를 떼내는 시간 했었죠. 여러분 푸시고. 34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는 다음에 어느 상태를 시험할까?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서는 습윤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 콘크리트를 몰드에다가 이렇게 넣고 뭐 한다 했죠? 물속에다가 양생시킨다 했죠. 그 이유는 습윤 상태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답은 라번. 자, 35번. 블리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블리딩하고 재료 분리랑 관련돼 있다 했죠. 왜? 블리딩은 콘크리트에 물이 올라오는 건데 물이 많이 올라온다. 블리딩이 많아지면 재료 분리가 많아진다 했고, 블리딩이 심하면 당연히 순밀성은 떨어지고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하면 블리딩을 줄일 수 있다 맞고. 자, 블리딩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 했죠? 15분에서 30분이고 언제쯤 끝난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끝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리딩은 콘크리트를 친 후 5시간이 아니라 15에서 30분이 지날 때쯤 가장 크다. 답은 라번입니다. 자, 그리고 36번. 플로우 시험의 목적. 얘는 흐름 시험이에요. 자, 알겠죠?
유동성. 37번.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에서 무엇을 판정하려고 하는 거냐면 콘크리트 강도, 표면의 경도예요. 콘크리트 표면의 경도. 자, 그리고 얘는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블리딩 시험을 할 때 처음에 블리딩이 15에서 30분 사이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